연설을 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스피치를 한다거나 자기의 생각을 발표를 한다거나 그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앞으로 뭐 중요한 시험, 뭐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지만 취직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취직해서도 남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막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거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박사님이 계세요. 어디에 계시냐면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 땅이 큰데 이제 서부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UCLA에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박사인데 메러비안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말 잘하는 사람은 (55%가) 시각적인 요소가 훌륭하더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눈맞춤,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보통. 눈맞춤, 자세, 표정,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하더라. 눈맞춤도 잘하고 자세도 좋고 표정도 좋고 이러한 것들이 55%를 차지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38%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각적 요소. 이 청각적 요소라는 건 뭘까요? 목소리. 목소리. 그치, 말투도 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발음. 그치, 발음이 좋더라. 이게 다 지금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는 뭘까? 내용이었더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발표에서 중요한 게 이런 시각적인 요소, 눈맞춤, 자세, 표정, 그리고 목소리, 발음, 말투, 여기 이제 말할 때의 포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사실상 7%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연설, 무슨 컨테스트, 대회를 준비한다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처음 딱 봤을 때, 연설을 잘하는 사람 했을 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적 요소하고 청각적 요소가 많이 좌우가 되더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눈맞춤이에요. 눈맞춤도 긴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지금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죠. 그러면 긴장한 사람 눈맞춤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훑어봐. 긴장되니까. 아니면 저기 먼 산을 바라본다던가 뒤에를 바라본다던가 자꾸 창문을 바라본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1분단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고 두세 문장 얘기하고 2분단 친구들 딱 바라보고 눈을 보고 막 긴장해가지고 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보고 한 두세 문장 얘기를 하고 3분단 보고 또 학생들 보면서 두세 문장 얘기하면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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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맞춤을 잘하더라. 자세는 어떻겠어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서서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거북목도 많고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거북목도 많고 어깨도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어깨도 집어넣고 턱도 집어넣고 자세가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올곧더라, 일자하더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정은 어떨까? 잘한다 지금. 다인이가 지금 잘 보여줬어. 표정도. 근데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표정이 이제 밝겠죠. 자신감에 차 있겠죠. 그만큼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밝고 편안하고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닌 표정도 중요하고.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시각적인 요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디랭귀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앞에 서서 연설을 할 때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고 연설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동작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전환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적절한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청각적인 요소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목소리 크기는 어때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혼자 말하는 게 아니죠. 저 멀리 교실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얘기하면은 이제 발성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성 부분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는 아직 무리인 것 같고, 소리를 우선 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박또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입을 크게. 자, 입을 크게 벌리는데 발음을 잘 하려면 우리가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모음 발음을 해서 아 할 때 아 벌리고, 오 완전히 오물이고, 우 완전히 오물이고, 오 오물이고, 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에이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입 근육을 다 풀어주고 입도 크게 벌릴수록 발음이 정확하더라. 그럼 모음은 그렇다면 자음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할까? 자, 모음은 입을 최대한 크게. 자음은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 자음 소리는 혀가 어디에 닿느냐의 위치에 달렸어. 그러니까 혀가 정확하게 기역이면 기역 위치,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위치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 혀의 위치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자음이 정확하게 발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면 발음은 굉장히 정확해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남들이 알아듣기 좋은 연설이 되는 거죠. 말투는 어떻게 써요? 친절한 말투면 되겠죠. 다인이가 아까 말투를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 내용에 따라서 말투가 강조할 부분에는 강조가 돼야 되고, 강조하지 않을 부분은 강조가 안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내용에 따라서 강조로 넘어가 봅시다. 강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얘기하고 더 천천히. 저는 YTN에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뉴스를 많이 할 때 우리도 이제 짧은 뉴스를 전하지만 앵커 멘트나 뭐 뉴스를 전할 때 시청자들이 가장 알아듣기 좋은 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조를 잘 해줘야 돼. 그때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키워드에서 더 크고 더 천천히 해야 시청자가 잘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설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문장이 있거나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크고 더 천천히 가면 알아듣기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포즈도 굉장히 중요해요. 포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포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완전. 그러니까 포즈도 얼마나 적절히 두느냐. 포즈도 이 키워드를 강조하는, 키워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연설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 요소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표를 잘하고 싶다. 남들 앞에서 연설을 잘하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준비한 연설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읽거나 외우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는 건 기본이고 이 외운 걸 가지고 눈 맞춤, 아이 컨택도 계속하고 자세도 정자세, 표정도 아주 자신 있는 표정으로 바디랭귀지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리고 목소리 작은 것보다 큰 게 좋다.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게 입도 크게 벌리고 그리고 포즈 중요한 거 강조할 때는 더 크고 천천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준비한 연설, 앞으로 준비한 연설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때 훨씬 전달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연설을 준비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연설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보고 고쳐야 할 부분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중요한 요소들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훨씬 발표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